특이하게 오늘은 구호를 먼저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우시죠? 날은 많이 풀렸지만 기다리시는 동안 많이 추우실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 헌법 개정 완수를 위한 로드맵을 실천하라! 국회와 정부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주도 개헌의 장을 즉각 마련하라! 11년째 방치된 위헌적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라! 네, 이렇게 힘있게 기자회견을 시작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헌에 대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라는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이 국정을 위한 개헌의 비율이 20%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헌을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처음 발화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빛의 강장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결자해지하는 차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개헌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우리 시민개헌넷의 공동운영위원장이시고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은주 소장님 말씀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김은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 1호 헌법개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3 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이 헌정 질서를 얼마나 쉽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특검이나 사법적 처벌만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의한 내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권력의 오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에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입니다. 이번 개헌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후위기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를 전례 없는 위기이자 전환의 시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헌이 권력구조 논의에만 머문다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는 개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은 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2026년의 개헌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안전, 그리고 동등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헌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은 성차별을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고 돌봄과 노동의 불평등, 젠더 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헌법이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적 대표성 또한 제도와 관행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은 이 시대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성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주권자로서 정치, 노동, 돌봄 등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1조 제2항이 말하는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길입니다. 1987년의 시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열망하고 성취했다면 2026년의 시민은 성평등한 민주공화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정치가 그리고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말씀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랑 전국시국회의 집행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주권 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집행위원장 정혜랑입니다. 사람 나고 법이 생겼지 법 생기고 사람 난 거 아닙니다. 법은 사람들 사이의 규칙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 그러면 법도 바꿔야 합니다. 헌법은 그 법 중에 최상위 법입니다. 국가 권력의 책임과 의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1년여라고 하기도 뭐 그렇죠. 1년 전에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12.3 내란을 겪었죠. 다행히 빛의 혁명으로 일단 그 내란은 일단 막았습니다만 지금 사법부 하는 꼴을 보면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야욕을 가진 자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현재의 헌법은 그것을 막기에는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현재의 헌법이 1987년도 6월항쟁의 산물로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도 많이 변했고 다양한 욕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는, 다양한 이해관계는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법률가, 전문가 또 가진 자들을 위한 그런 국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헌법을 통해서 이걸 바꿔야 합니다. 자, 그나마 입법부는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는 받습니다. 사법부 이건 한번 임명되면 철밥통이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 편 갈라서 해주고, 비근한 예로 딱 하나만 들어보면은, 그래 6년 회사 다닌 사람이 50억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아들 통해서 뇌물 달라고 곽상도가 분명히 그랬는데 그 무죄예요. 장난 노는 겁니까? 자, 이런 사법부 그대로 둬야 됩니까?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대통령에게 이런 것에 관한 최종 책임, 가장 강력한 책임이 있습니다. 괜히 뒤로 빠지지 마십시오. 마침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래도 민주적 신념이 투철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소수자의 서러움을 아는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이 앞장서십시오. 빨리 대통령이 앞장서서 괜히 뭐 의견이 뭐 갈라진다는 둥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 개정에 나서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현재 상태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좀 외쳐보고 또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라는 구호인데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라!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 추진하라! 네, 다음 말씀 정정화 국민주도 상생개헌 행동 집행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국민주도 상생 개헌 행동의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정화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개헌 문제를 들었을 때 가슴 설레고 드디어 우리도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설레임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를 보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에 대한 실천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오찬에 여야 대표와 대통령님께서 회담을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정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라면 오늘 오찬 회담에서 여야 대표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첫째, 2월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라. 이것은 개헌을 하겠다는 최초의 정명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동시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2028년 총선 때는 모든 국회의원들 자기 목숨줄이 걸린 선거에 목매달기 때문에 어디 개헌 과제에 염두를 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2028년 총선에 개헌을 한다는 그 허황된 약속을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해서라도 개헌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양한 개헌 요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야의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매우 지난하기 때문에 일단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이든 투포인트 개헌이든 개헌을 하고 난 연후에 우리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헌 절차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제7공화국을 설계할 수 있는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하고 수기할 수 있는 개헌 절차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87년 헌법은 소위 8인 회담에서 밀실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뜨거운 시민들의 함성은 뒤로하고 8명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헌법을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력 구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 국민들이 권력 구조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원합니다. 권력 구조는 정치인들만 원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 구조가 아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과정이 선결돼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혁명의 요구이고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오늘 오찬 회담에서 부디 이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대통령님께서는 여야 대표들에게 촉구해 주시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그냥 쇼맨십이나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레토릭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발언은 모두 마쳤습니다. 발언의 방향과 취지들을 잘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은 오늘 기자회견이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퍼포먼스와 의견서 전달을 연풍문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로 대체하고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설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즐겁게 마주 앉아서 이제 떡국도 먹고 나이도 먹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떡국 밥상에 우리 개헌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구조와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기본권들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색깔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 6, 7가지 색깔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뭐 스티커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설날 밥상에 개헌 떡국을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염원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티커를 앞에 붙이면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여간 떡국떡이랍니다. 이게 지금 떡국떡이라는데요. 또 뭐 떡국떡은 뭐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니까 아주 맛있는 떡국떡이 5.18 정신, 시민 주도, 평화 공전, 뭐 정치 개혁, 기후 정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게 떡이면은 뒤에 들고 계신 그릇이겠네요. 그릇에 떡이 잘 붙어 있고 부디 이번 설날 밥상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퍼포먼스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 의견서를 또 이제 연풍문에 가서 전달해야 되니까 요 대형으로 해서 구호를 좀 외치고 나서 기자회견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국정과제 1호 개헌을 추진하라! 국회와 정부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주도 개헌의 장을 즉각 마련하라!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늦게 시작한 기자회견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의견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실에 접수하는 거니까요. 혹시 앞쪽으로 좀 서주시고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